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입력해야 될 값이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있다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할 거고, 값이 없다면은 거기서 바로 한 칸 내려가서 입력할 수 있는 초기 위치를 잡아줄 거거든요. 자, 이거는 if라는 제어문을 써가지고요. 자, if 아래 값이 1입니까? 라고 먼저 비교합니다. 자, 아래 값이 1이라는 거는 제목만 적혀 있습니까? 와 똑같은 의미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set이라는 값으로 c라는 값을 세팅을 대설정해 주시는데, c.offset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기준점 c라는 값의 기준점에서 한 줄 내리는 거, 그러니까 1,0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요 바로 아래 칸 B17을 클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ffset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써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 1이 아니면은 여러 개 몇 개 데이터가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적혀 있는 거에 맨 마지막에 한 줄 내려온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else라고 해서 그럴 경우는 set c라는 값에 c end라는 키워드를 쓸 건데, 방향은 xl 다운이 되겠죠. 맨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맨 아래쪽 이동한 거에서 한 줄 또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offset이라고 해서 1,0 해주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 끝으로 이동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도 한 줄 내려오게 되면 거기가 입력할 수 있는 시작 위치가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if를 열었으면 end if라는 것도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 위치를 잡았으니까 이제 시작 위치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기면서 값들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작업을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C라는 값은 C의 밸류 값, C의 값은 여기에다가 아래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새롭게 입력하는 거는 이미 하나가 더 많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R이라는 값을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체크해 볼 부분은, 여기 실제 값은 247이라는 값으로 적혀 있지만 숫자 표시 형식이 0000 해서 총 4자리로 맞춰져 있는 표시 형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설정해 줄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자, 여기다가 number format이라고 해서, 그죠? 넘버 포맷이라는 걸 쓸 건데요. 자, 여기는 쌍따옴표에 0000 해서 4자리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면은 나중에 어떤 숫자 값을 무조건 4자리 숫자 형식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입력하는 첫 번째 칸에다가. 자, 그러면 이어서 c.offset에 0,1이죠. 이번에는 그 오른쪽 칸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오른쪽 칸에다가는 고객명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고객명 잠시만 가볼게요. 자, 엑셀 시트의 고객명은 우리가 입력한 고객에다가 끝에 한 칸 띄워서 주라는 특수 문자가 적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라는 이 특수 문자를 임의로 그냥 붙여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 적혀있는 이 주라는 값을 일단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찾아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더 간편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코드 창으로 와서 이제 입력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c.offset 0,1 해서 우리 첫 번째 넘버 값을 적고 그 오른쪽 칸으로 옮겨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는, 그죠? 여기가는 txt 고객, 그죠? 고객.value의 값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어서는 우리가 붙여줘야 되는 게 n%라는 게 있었죠. 그죠? n%라는 걸 써서 여기다가 금방 복사했던 주라는 걸 붙여주시면 되지만, 여기에 주라는 값 앞에 빈칸까지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빈칸을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을 입력했으니까 이제 직원명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C. 다시는 이제 입력을 하실 때는 이제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옮겨서 0,2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CBO 직원명이라는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콤보 상자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선택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값을 세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오른쪽에 더해주거나 뭐 붙여주거나 뭐 조작해주거나 잘라내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CBO 직원.value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입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죠? 저는 요거 좀 수정할게요. 자, 이어서 c.offset 자, 0,3 세 번째 칸으로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칸에다가는 수주일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주일 값은 이미 우리가 수주일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조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c.offset 자, 0,4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값은 txt
납기일 점 valu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네요. 그죠? c 점 offset 자 0,5라고 해서 이번에는 납기일에 이어서 선적일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txt 선적일 점 value 값이 적히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적 구분이 되겠네요. 그죠? 선적 구분 같은 경우는 c 점 offset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옮겨 주십니다. 0,6이 되겠고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는 선적일에 이어서 우리가 선적 구분을 선택해야 되니까 CBO 선적 구분 점 value 선택된 값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value 값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운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점 offset 자, 0,7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txt 운임료 value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거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단 설정해 볼 거고요. 자, c.offset 자, 0,8 해서 이제 8번째 값을 적어 줄 건데요. 자, 여기는 txt 수하인 주소 .value 값이 그대로 찍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end부터 end 서브까지 적었는데 이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if가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죠? else가 적혀 있고 여기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다가는 end if를 추가해 주셔야지 제대로 if문 처음에 우리가 열었던 if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바깥쪽 부분을 클릭해서 자, F5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거는 일부 잘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명은 나인코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직원명 하나 선택해볼까요? 직원명 선택해볼 거고요. 수주일은 2019년도 3월 15일, 납기일은 2019년도 3월 17일, 선적일은 2019년도 3월 12일 해서 오류 메시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세포스 됐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19라고 해서 선적일을 조금 그 다음 날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되죠? 선적 부분 아무나 선택해주시면 되고 운임료는 저는 5만원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커번시라는 포맷이 먹히고 있는 것도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부산 지구의 가야 대로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제 C와 R이라는 변수가 선언됐고 그 값을 활용해서 시작 위치와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값을 그대로 이제 적어주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죠?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입력이 됐을 겁니다. 자, 요 창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우리가 엑셀로 다시 돌아가서 엑셀에 작업된 결과 입력된 데이터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74번째 데이터로 9코어 주가 하나 붙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날짜가 제대로 적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운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 값이 바로 원화가 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 클릭해 볼까요? 위에는 45,000이 적혀 있으면서 표시 형식이 통화 형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앞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원이라는 거를 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위에 게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운임료가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죠. 그죠? 자, 운임료는,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mid, len 이런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원을 빼고 두 번째부터 해서 끝까지 값을 추출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mid라는 함수를 쓸 수 있도록 이제 함수부터 이제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MID는 엑셀에서 쓰는 함수와 똑같이 텍스트가 가지고 그러면 시작과 개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값을 그대로 쓸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값은 빼고 가지고 올 거니까 두 번째부터 가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몇 개를 추출할지는 입력된 숫자 값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는 len이라는 함수로 실제 우리가 입력된 그 값의 길이 값을 부여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총 길이만큼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앞에 거 빼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xt 운임료 value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 len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운임료의 전체 길이가 몇 개인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mi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txt 운임료라는 이 값에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보다 한 칸 더지만 생략되겠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뽑을 수 있는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괄호까지 닫아줄까요? 하게 되면 미드에 괄호가 닫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 바깥쪽 부분 클릭해서 F5번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고객명 마찬가지 라인 코어 한번 더 적어볼까요? 자, 직원명은 아무나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수주일 2019년도 3월 15일, 2019년도 3월 17일, 2019년도 3월 19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그대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선적 부분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운임료 마찬가지 5만원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부산 진구에 가야대로라고 해서 입력을 누르게 되면 자, 요 창은 일단 닫겠습니다. 종료 기능이 설정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볼게요. 엑셀로 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5만과 여기 두 번째 우리 적었던 5만은 좀 다르게 설정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마지막에 위치 값을 설정해주고 데이터가 한 칸씩 넘어가면서 입력된 개체 값을 입력을 쭉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종료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제 창이 닫힐 수 있도록 설정해보는 코딩 한 줄 한번 추가해볼까요? 자, 종료 단추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거는 이 종료 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종료 언더바 클릭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이벤트 프로시저에다가 한 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unload라고 해서 unload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거를 이제 종료해 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자, me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이 창, 이제 폼이 실행되어 있으면 폼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폼이 닫힐 수 있도록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이란 단추 눌렀던 거에 조금 더 추가해보고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빈칸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됐으면 여기 나와 있는 else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값들이 한 칸씩 다 넘어가면서 입력이 되겠죠, 그죠? 자, 입력이 다 끝났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메시지 창 하나 띄워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 창 메시지 box 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창을 띄워줄 거고요. 자, 우리는 VB라고 해서 단추는 informa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됐습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자, 콤마 해서 마지막에는 입력 완료라는 창이 제목 표시줄에 찍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서 확인 버튼 이 메시지 창에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창이 계속 떠 있는데 폼에 새롭게 계속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서 제일 처음 만들어 놨던 이 user form initialize라고 나와 있는 이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초기화하는 작업을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김에 user form initialize라 나와 있는 이 이름을 복사를 해줄 거고요.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메시지 창을 띄워주고 나서 이 initialize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call이라는 명령어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복사했던 user form initialize라는 프로시저 이름을 여기 마지막 부분에 추가해 주시면은 메시지 창 입력 완료했습니다. 메시지 창에 뜨면서 확인 누르면 다시 이 폼이 초기화될 수 있는 작업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종적인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폼에서 F5번을 눌러줄 거고요. 자, 라인 코어라고 적어줄 거고요. 직원 이름을 하나 적어줍니다. 수주일은 2019년도 그죠? 2019년도 3월 15일, 자, 2019년도 3월 17일, 자, 2019년도 그 다음에 3월 19일 이렇게 해가지고 값들을 입력을 바로 쭈루룩 하겠습니다. 자, 선적 부분 하나 선택해줄 거고요. 운임료는 자 75,000 이렇게 한번 적어볼 거고요. 수강인 주소는 부산 진구에 가야대로 702라고 해서 입력을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를 한번 눌러보면 되겠고요. 나중에 입력이 다 되면은 입력 단추 눌렀을 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값들이 다 초기화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입력 단추 누르게 되면 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이 창이 다 지워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277번 해서 똑같은 데이터긴 하지만 내용이 정상적으로 잘 입력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됐으면 이제 종료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게 되면은 이 창이 닫히면서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창으로 다시 뜨면은 정상적인 작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이 프로그래밍 작업은 이제 다 완료가 됐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폼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뒀는데 오른쪽에 이 엑셀에서 입력을 할 수 있는 단추도 하나 넣어 둬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입력을 이제 띄울 수 있는 창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입력이 차근차근 다 될 텐데, 여기 보게 되면 검색과 검색 해제, 우리 처음에 우리 매크로로 기록했던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고정적인 위치가 검색이 되고 고정적인 범위에서 검색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추가를 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정해 보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마지막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